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게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통위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면서 새로 이제 출범한 기구가 됐는데 네. 업무 보고 중에 이제 방송 정성화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모르겠다.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너무 네. 편파적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하고 또 더 문제는 이 종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TV 예를 들면 TV조선 여기서는 막 김민수가 나와가지고 막 맞아요. 막말해요. 예, 예, 예. 어처구니없는 말. 네, 네. 안기령 부대변인에서 뭐 예. 맞아. 사살해도 된. 맞아. 총을 총기 잡으면 비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 사살해도 문제 없다. 이건 이런 진짜 얘기를 이런 했어요. 말을- 그대로 막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야. 종편이 이렇게 편향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왜냐면 방송은 그 방송법에 보면 이게 상업 방송이든 공영 방송이든 관계없이 방송의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네. 방송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허가를 받는 모든 방송사는 공영성을 확보하고 네. 평평성을 유지하면서 방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불법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네. 지금 유신한 저분이 변호사인데 지금 그 위원장이 아직 청문회를 안 해가지고 네. 비상임이에요, 저분 비상임. 맞아. 이번에 네. 이제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방통위 의원이 7명인데 그 중에 상임이 셋, 비상임이 4명인데 대통령이 임명하신 자리가 상임 1명, 비상임 1명이에요. 이제 이규현 수석이고 저분은. 네. 근데 그 위원장은 지명을 했는데 청문회가 아직 통과를 못 해가지고 아직 안 열렸어요. 청문회가. 네, 네. 그래서 업무를 못 하고 한 명 딱 임명돼 있는데 유신한 저분인데 저분이 비상임이니까 네. 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답변이 약간 좀 이제 그런 점이 있었고 대통령이 원하시는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방통위가 이렇게 종편이 편파성 보도를 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근데 이제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방통위가 직접적인 어떤 그 뭐랄까 조사를 하긴 어려워요. 네. 근데 방통위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제재는 가능해요. 근데 그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기관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네. 따로 있잖아요.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맞아요. 예. 옛날 유일임 기억나요? 네네네. 유일임이 위원장 했던 네. 자리. 방심위. 거기는 예. 심의만 해요. 심의만 다른 건 안 하고. 하고. 네. 근데 심의를 하되 제재는 누가 하냐? 방통위가. 방통위가. 그러니까 방미통위가 된 그렇죠. 거죠, 방미통위가 하죠. 이제. 네. 그러니까 방심위는 심의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예. 이거를 제재를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답변하면 이렇게 하지. 방심위에 심의를 해서 결과가 오면 방미통위에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 이제 재승인 심사에서도 뭐 감점이 되고 이러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답변이 안 아, 되는 이 대신 얘기를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네. 예.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맞아요. 몰랐어요. 네. 예. 그게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 핵심을 막 아무리 들어도 저게 왜 부실한 답변인지를 잘 그것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지금 교수님 설명을 네. 들으니까 이제 딱 업무가 이제 와닿네요. 분리돼 있어요. 아. 근데 저처럼 전문가를 안 부르시니까 아들이니까 잠깐 어떡해. 좀 그렇지. 기다리고 친인척을 하기는 좀 그래서 친인척이라서 아니라. 지금 조금 기다리라고. 이게 업무가 분리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방심위는 심의해서 결과를 방통위에 예. 넘기고 방통위가 제재를 직접 가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방통위가 제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할 수는 없는데 그렇구나. 다만 저는 어쨌든 방미통위가 그 방송사 종편이나 뉴스 채널이나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네. 요 제재에 대해서는 뭐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위 조작 정보, 소위 가짜 예. 뉴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을 예. 어떻게 규제할 건지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건 방통위가 해야 돼요. 네. 업무를 뭐 방심해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만들지는 방통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이건 앞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예. 봐요. 아니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은 그 지적하신 대통령께서 그 방미통위의 그 업무 보고에 그런 네. 방송 정상화라든가 종편 이런 문제가 넣을 수 있지. 업무 보고가 빠진 거에 대한 지적이 그렇죠. 너무나 맞는 정당한 말씀이세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빠진 게 무슨- 맞네. 중요한 그렇지. 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방미통위가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네. 협조기관이긴 하지만 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규제 어떻게 규제하겠다고 네. 발표를 해야지. 지금 예. 없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 우리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라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예. 이런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네. 지금은 방심해서 제재해서 심의를 해서 보내면 우리가 제재를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뭐라 그러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네. 방미통위에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부터 약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걸 가짜 뉴스로 볼 거냐 하는 문제 네,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충돌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걸 잘 만들어서 세팅하는 건 방미통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방심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방미통위가 만든 세팅에서 방미 심의위원회는 그 기준에 운영을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의를 하는 그렇죠, 운영을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이 심의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나 시스템을 만드는 건 방미통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 왜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네. 계획이 없냐 업무 보고에. 그러게요. 그럼 내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방미통위가 하는 게 아니고 방심위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안 되는 그러네요. 되네요. 예, 거예요. 예, 네. 예. 왜냐하면 안 되네요. 실제 규제와 제재를 하는 것은 방미통위예요. 방심위는 그런 권한이 없다니까. 없고 심의만 하는 하고 거고. 결과만 내놔요. 그렇죠. 그러면 네. 기획을 하고 가이드라인 그러네요. 주고 그렇죠. 이런 거는 그건 기준은 방미통위가- 전부 다 방미통위가 당연히 하고 방미통위가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심의만 실행만. 하고 그렇죠. 심의위원회 심의만 네, 하고 심의만 해요. 거기에 따른 제재도 전부 다 방미통위가 방미통위에서 하고 해요. 그러네요. 룰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방심위는 민간 기구예요. 원래는 네, 성격상.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위원장만 정무직으로 정무직으로 바꿨는데 했다. 예전에는 위원장도 일반직이었어요. 네. 일반 기관, 민간 민간 기구였어요. 기관. 네. 그러니까 규제를 할 수 없어요. 민간 기관이 어떻게 규제를 해요? 그렇죠. 정부 예, 예, 예. 방송사를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 그 규제의 담당은 방미통위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아주 뭐 책임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좀 저도 답답했는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방미통위가 왜 있어요? 그러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강의를 잘 여기 들었습니다. 여기 민주주의님께서 네. 최진봉 교수님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네. 갑자기 어, 네네네. 아 애국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명을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정말. 네. 어쨌든 저처럼 잘 아는 사람이 가야 업무를 빨리 그러니까, 할 텐데 예. 진짜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가시니까 좀 이제 조금 늦어지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방송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 네, 전문가시니까 전문성이 필요해요, 네. 진짜.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네, 업무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를 맨날 너무 이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방통위원 하려고 몇 번을 치는 줄 알았어요. 지원만 지금 내가 몇 번 꼭 한 줄 됐으면 아세요? 좋겠어요. 지금 10년 동안 내가 어떡해.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번엔 애국자. 안 합니다. 아 정말요? 애국자 전화기 네.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 연락 맞죠? 오시면 이제 가고 지원 안 할 거라고요. 민주당이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다음 월요일부터 원서 접수해요. 방통위원. 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추천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추천이.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맨날 했더니 어. 죄송한 말씀인데 민주당도 짜놓고 하더라고. 예전에 아, 그래요? 예전에 그래서 결국 안 됐어요. 어쨌든 뭐 네, 그런 거로 지나간 네. 일이고요.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제대로 보고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2명 있어요. 아. 2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 때 임명된 사람들. 네.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네. 9명이 구성원인데 9명에 대해서 지금 추천 단위는 3군데거든요. 네. 대통령이 3명 추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할 수 있고 과방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게 9명이 구성이 되는데 아직 추천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